제한속도 30이에요. 근데 불박차가 제한속도보다 좀 빠릅니다. 한 42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신호가 직자 동시 신호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자전거가 아이고! 네, 차를 세우고 자전거 넘어지신 자전거 운전자를 119로 이렇게 연락하고 다 해서 도와드렸다는데요. 자, 그러면 CCTV로 보시겠습니다. CCTV로 보시면은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전거 오고요. 다시 자전거가 아이고, 예,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불박차가 직자 동시신호 했으니까 자전거 좀 빨간불이었죠? 빨간불에 역주행으로 오다가 불박차를 보고 놀래서, 그런데 신호는 여기서 황색 신호로 언제 바뀌나요? 여기서 빨간불에 직자 동시 신호가 빨간불이네요. 네, 빨간불이죠. 그렇죠. 예. 예, 직자 동시 신호에 경찰은 불박차가 아까 황색도로 바뀌었을 때 왜 못 멈췄느냐? 그래서 불박차 신호 위반이다. 그러면서 검찰로 넘겼고요. 검찰에서는 그래 맞아 신호 위반 사고야. 저 자전거 운전자 많이 다치셨답니다. 79세 할머님이신데요. 12조 진단이 나왔대요. 예,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면 정선에 멈췄어야지. 황색으로 이때 바꾸잖아. 근데 왜 못 멈추고 그냥 가다가 비접촉이에요.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사고를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7월 20일에도 했고 7월 23일에도 했고 또 올해 2월 4일에도 했고 또 4월 24일에도 생방송 일부에서 했는데 짤방은 안 했고요. 그럼 방송을 5번이나 했나요? 짤방은 4번이나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죠? 그 많이 한 이유를 봤더니 처음에 한 게 요거네요. 요때 11,906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요때 정정합니다. 처음에는 치료비가 뭐 4천여만 원,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천여만 원이래요. 정확히는 2,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액수가 중요한가요? 유무죄가 중요하죠? 네, 그랬는데 무죄 판결 나왔대요. 1심에서. 그런데 또 무죄 판결 나왔는데 그 할머님하고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대요. 명예훼손이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명예훼손으로 그 소송 들어온 거, 그 사건은 원고 패소 판결이에요. 원고 패소 판결인데 제가 요거는요 짤방은 안 올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또 유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무죄에 대해서 혹시 뒤바뀔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짤방에 올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생방에서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 사건이요, 처음에 올랐을 때는 요게 아마 썸네일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치료비가 4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 썸네일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로 치료비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랍니다 라고 해서 정정을 했어요. 치료비는 정확히는 보험사에서 보내준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47만 9천 원 이렇게요. 1급상으로. 근데 그게 4천만 원하고 2천만 원하고 왜 그렇게 문제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께서요, 방송 나간 다음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한문철TV 올려주신 거 거기에 제가 해명글 썼습니다. 4천만 원이라고 짧은 생각으로 제보한 점 사죄드립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제가 4천이라고 한 건 이미 지급된 치료비 2천여만 원, 그리고 형사 합의될 때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해서 제보해서 올린 건데 마치 제 치료비만 4천만 원인 것처럼 제가 글을 잘못 적었네요. 혼란 일으켜드려서 되게 죄송합니다. 아유, 정정은 힘들겠죠? 그거 어떻게 올라간 걸 어떻게 정정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냥 내 치료비는 4천여만 원이 아니라 2천여만 원입니다라고 사흘 후에 다시 또 한 거 해서, 네. 다시 방송하고 또 짤방은 며칠 늦어질 수도 있죠. 제가 방송할 때 치료비가 이렇게 많나요? 다른 합의금까지 합한 금액일 듯한데요 라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2천여만 원, 형사합의해야 될 때 제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 그럼 형사합의금은 불박차 보험사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치료비만 대주고 끝난 건가요? 아니면 합의 종결되지 않아 앞으로도 무이자료라든가 이게 또 나갈 건가요? 형사 합의해야 될 때 제 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 이것은 혹시 운전자 보험 말씀하시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12주 진단일 때 최대 형사합의금 지원금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갈 수 있는 합의금 최대 금액이 2천만 원. 그래서 치료비 한 2천만 원 좀 넘게 나갔죠? 또 2천만 원 또 형사합의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4천여만 원을 제가 그걸 갖다 치료비인 것처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른 합의금 합한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합해야 할 금액이죠. 자동차 보험으로는 치료비만 나가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형사 1심 판결 무죄 나온 거 다 아시죠? 무죄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무죄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신청하면 합의부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단독 사건이었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 예, 무죄랍니다. 30도에서 42로 가고 있었다.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여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냥 통과하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했다. 12주 진단이 필요한 대퇴 경부골절. 네, 대퇴부 제일 위에 여기가 골절됐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 고생해요. 나중에 거기 인공관절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기에서 역주행하는 경우까지 예근해서 자동차를 역주행까지 주의해야 되느냐? 그런 의무는 없고 또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제어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그래서 신호위반과는 인과관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비접촉도 원래 비접촉 때문에 일어난 사고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차량일 때는 비정상적일 때는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교차로 오른쪽에서 신호위반해서 역주행해서 운전한 자전거까지 예상해서 충돌을 예방하거나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고 그리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역주행해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해서 피고인 차량은 늦게 발견하였고 발견 이후에도 제대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넘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30보다 더 빠르게 운전해서 그리고 또 신호위반한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과 자전거 운전자 넘어진 것은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대 차선에서 교행 차선에서 맞은편에 차가 오는 거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교차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와의 정상적인 신호에 진행하는 차와의 사고는 아니다. 그럴 사고의 우려는 없었던 상황이다.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신호를 준수할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직진 차로, 내 가는 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신호 밖에서 건너가는데 내가 신호 위반하면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죠. 보행자를 붙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내가 신호 위반해서 가면 맞은편에서 교행하거나 좌회전한 차,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랑 부딪힐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보행자나 그런 차와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오른쪽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자전거가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빨간불이다. 빨간불이면 저쪽이 빨간불이면은 다른 차들이 직진이나 또는 직진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자기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교차로에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왼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그렇죠? 블록처럼 직진하거나 또는 자기 쪽으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교차로에 조심해서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차보다 먼저 진입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은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미 피고인 차량 발견하고 자전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발을 땅에 닿으려고 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차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차 속도가 시속 40에 49 정도였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 속도에서 차 소리 때문에 놀라서 넘어졌다는 것이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또 발생 시간이 이른 오전이고 차량의 통행이 없는 한산한 도로여서 별 생각 없이 역주행해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불박차가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로 상실하고 있어서, 그래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선에 멈췄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는 최소 7.2m 이상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춰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피고인 차량 발견한 후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을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그리고 또 불박차 운전자는 피고인은 자기가 정지선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서 블랙박스에는 오른쪽에서 자전거 보이지만은 운전자는 그걸 못 봤다고 그런다. 넘어지기 전까지 못 봤다고 그런다. 근데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보다 넓게 찍혔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불박차 운전자 피고인이 자전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갔다고 보기도 단정할 수도 없다.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7명의 배심원이 평결 결과는 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이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났어요. 이 사고. 그리고 무죄 판결 나고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죠. 명예훼손 소송은 어떤 소송이었을까요? 그 판결문도 보시겠습니다. 그 판결문. 지난 4월 2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민사사건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 본인이 2천만 원,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분이 각 15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조금 넘었죠. 근데 3천만 원이 넘어야 이제 단독 사건이 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는 아까 불박차 운전자죠. 피고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원고들 측이 그 자전거 운전자가 당한 교통사고 관련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제보를 하였고, 위와 같은 제보를 접한 한문철 TV가 원고들 측이 위 교통사고 관련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방송하는 바람에 원고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조금 넘는데 왜 4천여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제출된 증거들과 전체적인 변론의 전치를 보면은 우선 피고로서는 교통사고 영상 재현, 사고 원인 분석, 책임비율 분석 방송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자신과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의 제보는 한문철 TV의 자체적인 검증 절차, 즉 글 올린 사람에게 질문 또는 적절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 그리고 질문하고 또 방송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송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한문철 TV에서 피고의 제보를 방송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피고의 제보가 곧바로 한문철 TV의 방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치료비, 순수한 합의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들 측에 지급될 금액을 합의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치료비 약 2천여만 원, 그리고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순수한 합의금, 이건 운전자 보험이겠죠? 최대치인 2천만 원의 합계 약 4천만 원을 원고들 측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합의금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한문철 TV에 막연한 제보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방송만으로
그 자전거 운전자의 얼굴이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방송 영상 중에 사람이 그 누구다라고 연결짓지 못하는 이상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 중 그 동네 사람들은 알겠죠. 예, 시청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방송 영상 중에 사람이 누구라고 지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방송 그 자체로 그 자전거 운전자가 직접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접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는 이유 없어서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을 보고 그래서 짤방을 한번 할까요? 말까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의견 여쭤봤더니 네, 방송하시죠. 아유, 그냥 최종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예요. 근데 고등법원에 부산까지 와서 재판받으면 힘드니까 창원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이제 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 검사 양수를 기각한다. 쭉 1심에서 쓴 판결 내용을 쭉 써놓고요.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설치한 사정들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 판결이 지난 5월 18일 날 선고됐는데요.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죠. 그런데 7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됐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사사건도 여쭤봤어요. 민사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민사사건도 패소 판결 이후에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가 신호위반했지만은 신호위반과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것이 인과관계 없다. 신호위반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자기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보행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들과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지 역주행 형태로 신호위반으로 들어올 그런 자전거까지 조심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배심의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법원도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그리고 확정됐답니다.